자, 이제 도함수 활용의 맨 마지막 부분이고, 이 맨 마지막 파트에서는 속도와 가속도라는 거에 대해서 배운다. 그런데 이제 속도와 가속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물리 시간이나 아니면 수학에서도 이제 중학교 때나 속도 가속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지. 거시속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속도는 뭐 시간분의 거리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다라고 배웠던 거는 사실 얘는 그 물체 자체의 운동이라는 것이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물체 자체의 움직임이 얘는 등속도 운동일 때, 등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할 때,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할 때, 등속도로 움직일 때 그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고 우리가 기억을 했었던 거고, 이제 여기서는 새롭게 속도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거야. 자, 다시 우리가 이렇게 외웠던 이거 이제 무당벌레 그림이라 해서 중학교 때 외웠을 수 있는데, 이 속도가 이제 시간분의 거리다 이렇게 했던 거는 등속도 운동에서의 제한된 얘기일 뿐인 거고, 이제 우리 보통 물체는 등속도로 움직이지 않고 속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가 있잖아.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멈췄다가 왼쪽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속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때의 속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할 거고, 그리고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쌤이 잠깐 얘기를 하면, 물체의 움직임을 이제 우리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물체 자체가 가장 단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수직선상에서, 이런 수직선상에서 좌우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 이걸 이제 우리는 수직선 운동이라 얘기를 하지. 그리고 이 수직선 자체를 위아래로 이렇게 놓고서는 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이것 또한 수직선 운동이 되겠지. 그러니까 수직선 운동이라는 거는 좌우로만 움직이거나 또는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이런 운동을 수직선 운동이라고 얘기한다. 수직선 운동과 이제 우리는 미적분을 가게 되면은, 미적분에 대해서는 미적분에선 이 물체의 운동이 평면상에서 좌우 위아래가 다 같이 공존하는 이 평면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식으로 물체가 움직일 수가 있지. 이렇게 그런 운동을 이제 우리는 평면 운동이라 얘기하고, 이거는 미적분 가서 배울 거야. 그런데 수투에서는 수직선 운동에 대해서만 다룬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여기 제목 자체에 수직선 운동에서의 속도 가속도라 써있지.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은, 여기 지문을 일단 모든 변화하는 물체엔 변화율이라는 게 존재한다. 우리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또 들었는데, 이거 3단원 제일 처음 미분 배울 때 변화율이라는 단어를 배웠었지. 평균 변화율하고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잖아. 그 얘기가 여기서 또다시 등장을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체크표시 보면은, 선생님이 가장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단원 내용 자체를 일단 읽어보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위치가, 자, 위치 나왔습니다. 위치라는 단어 별표 치시고, 위치를 X라고 놨을 때 이 X 자체가 시간이라 생각하면 돼. 시간에 대해서 함수꼴로 나타내어질 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건 이제 필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어떤 물체 자체가 수직선 운동만 다룬다고 얘기했지. 수투에서는. 자, 이따 한번 이것도 필기해두고, 수직선 운동만 다룸. 규제 되게 필기해두시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 자체가 수직선상에서 이 원점에서 제일 처음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원점에서. 자, 그랬을 때 얘가 움직임을 할 거야. 그러니까 운동을 할 건데, 수직선 운동을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멈췄다가 왼쪽으로 다시 이렇게 쭉 오는 이런 물체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때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지금 제일 처음이라는 건 시간이 흘러가기 전이지. 딱 시간이 딱 시작되기 전에 얘는 원점에 위치해 있었잖아 지금. 근데 시간이 뭐 1초, 2초, 3초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지. 근데 이게 뭐 순간이동이 돼서 갑자기 일로 확 움직여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부드럽게 쭉 이어지면서 움직이고 있었겠죠.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 자, 그랬을 때 얘가 시간에 따라서 얘의 위치가 변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쌤이 동영상처럼 생각을 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여기까지 찍고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랬을 때 얘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 표현을 해봤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예를 들자면 이 위치 자체를 선생님이 x라고 했을 때 여기다 지우고 이 물체의 위치를 x라고 하고 그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 표현을 해봤다. 그랬더니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봐. 그럼 얘는 이제 2차 함수꼴이 된 거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궁금한 건 이 물체 자체가 시간이 1초일 때 딱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였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여기 t에다가 뭘 대입하면 되겠니? 이 단위가 초라고 했을 때 t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자 f1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걔는 6이 되지. 그럼 얘는 1초가 된 순간에 얘의 위치는 여기 0에서 6까지 이만큼 움직였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야. 물론 0초부터 1초까지 시간은 연속적으로 흘러갈 거고 그럼 그때마다 이 위치들이 얘가 점점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였겠지. 이렇게. 근데 여기다 지금 동영상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그냥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상상을 해보자고. 그래서 딱 1초가 된 순간 그때 위치가 6의 위치에 있다. 이런 식의 지금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위치라는 거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함수꼴로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 0을 한 번 더 대입을 해볼까? 0도? 그럼 t에다 0을 대입해 보면은 얘는 0이 나오지. 그래서 처음에 0초일 때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기 직전에 그때는 딱 원점에 위치해 있었다라 얘기했었지.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몇 개의 값만 대입을 해서 이 물체의 움직임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t가 이제 0일 때 자, 이거 필기를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여기다 선생님 필기할 게 많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필기할 때 글씨를 좀 조그맣게 적고 필기를 하세요. 아니면 공책에다가 따로 적었다가 한 번에 책에다가 요약을 해봐. 자, 그래서 다시 t가 0일 때 그럼 x는 0이지. 이 x라는 건 현재 위치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t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일 때는 6이지. 여기다 1 넣어서 계산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2가 되면 얘는 8이 된다. 그 뜻은 얘가 6부터 8까지 1초에서 2초까지 이젠 1초가 더 흘러간 거지. 1초가 더 흘러가는 동안 6에서 8까지 오른쪽으로 또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지. 그리고 저는 2보다 더 큰 걸 넣으면은 이 x가 8보다 커지지는 않고 작아지기 시작하는 이젠 3을 한번 넣어봤더니 6이 나온다. 6이 나왔다는 건 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겠어. 지금 여기까지 1초 흘러가는 동안 6에 위치했고 2초까지 되는 동안 8까지 왔는데 다시 2초보다 시간이 더 흘러가면서 왼쪽으로 턴해서 6으로 다시 위치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3초 됐을 땐 다시 6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번 선생님이 t에다가 4를 대입을 해봤더니 계산은 해보면 되겠지. 여기다 4 대입해가지고 그럼 딱 정확하게 0이 나온다. 그 말은 얘가 다시 4초가 된 순간에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야. 그럼 얘의 물체 움직임이 상상이 대략적으로 되겠지. 지금 오른쪽으로 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왼쪽으로 와서 돌아오는 동안 4초가 딱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5를 대입해봤더니 얘가 마이너스 10이 나오거든. 그 말은 여기 4초에서 1초가 더 흘러가서 5초라는 시간이 되는 동안 얘는 왼쪽으로 쭉 와서 여기 마이너스 10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다라는 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이게 지금 선생님이 뭘 보여준 거냐면 이 물체의 이거 자체 이 수직선상에서 수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야. 수직선 운동의 그 모습 자체를 이제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보여준 걸 뿐이고 실제 문제에서는 이 수직선상에서 물체 운동 이 모습을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종이에다 이렇게 동영상처럼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줬던 거야. 실제로는 이게 주어집니다. 요거 얘라는 거는 지금 방금도 우리가 봤지만 이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 표현한 거고 얘는 그럼 2차 함수지 지금 상태 자체가.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서 이제 나타내주게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얘는 2차 함수 그릴 수 있지. 우리 마이너스 2t로 묶어주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되면서 0하고 4에서 뚫고 위로 블록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 지금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t축이 돼야 되고 여기가 원래 우리가 y였는데 위치가 현재 x이기 때문에 여긴 x라고 써있고 위치라고 써놓으면 되겠지. 문제에서는 이게 주어지는데 이걸 보고서는 이제 우리가 상상으로서
이렇게 수직선 운동이 되고 있는 모습을 상상만 해주면 된다. 근데 이걸 다시 선생님이 해석을 해볼게.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추계 방정식이 2잖아. 그리고 2차 함수 때 2를 대입하면 여기가 8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건 이겁니다.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 물체가 지금 포물선을 그리면서 요 2차 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물체는 수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 평면 운동이 되는 거고, 수직선상에서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가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젠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한 게 그냥 이거인 거일 뿐이지. 그래서 해석을 설명 다시 해보면 얘는 여기에 t가 0일 때잖아. 그때 위치, 이게 함수값이지. 여기서 함수값, 이 함수값이 0에 있지. 그 말은 t가 0일 때 0에 있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 있었구나 라고 생각 그냥 하라는 거지. 굳이 이걸 그릴 필요는 없어요. 상상을 해. 그럼 2가 될 때까지 2가 딱 된 순간, 시간이 2가 된 순간 그때의 위치는 몇이냐면 8이지. 그러니까 여기 0에서부터 2초 때까지 8까지, 그리고 점점 이 위치의 값들이 커지면서 8까지 올라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기 0에서 출발해서 8까지 2초가 되는 순간까지 이렇게 움직였다.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어떤 지금 상황이 운동이 되는 거야? 2초가 지난 순간부터는 이 위치라는 함수값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지지. 그럼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4가 되는 순간 딱 0이 됐다는 얘기는 4초가 된 순간 여기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고, 그런데 4보다 더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함수값들이 음수가 나온다는 거는 원점보다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 움직임 자체를 상상만 할 줄 알면 돼. 근데 그게 크게 어렵지 않지 이거 지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선생님이 설명한 게 이제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 위치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라는 거고, 이 위치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얘가 바뀔 거기 때문에 이 위치를 보통 이제 뭐 x라고 놓거나 뭐 s라고 놓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위치 자체를 ft라고 놓아서 t에 대한 함수꼴로, 방금 예시를 하나 들어봤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서 뭐 1초일 때의 위치는 1을 대입해서 구해보면 되고,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야. 충분히 이해됐지? 그럼 이제 위치는 설명이 다 끝났고, 이걸 토대로 속도에 대해 설명을 해줄게. 그런데 자, 속도랑 가속도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3단원 미분 처음 배울 때 잠깐 그 3단원에서 미분계수 쌤이 다시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우리 3단원에서 미분계수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웠었지. 보세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라고 쳐봐. 자, 이때 이 함수는 지금 x로 표현되어 있는 y의 함수지. y의 x에 대한 함수다. 이건 뭐 그냥 크게 우리가 그냥 2차 함수 일반적으로 보던 거였고, 이 함수상에서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미분계수를 너희한테 설명을 해줄 때, 예를 들자면 여기가 1일 때 이게 6이고 여기 4일 때 0이었다라고 쳤을 때, 제일 처음 우리가 변화율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을 먼저 배웠지. 미분계수 배우기 전에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배웠었고,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지금 여기 점을 A점, 여기 점을 B점이라고 놨을 때 A와 B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이 두 점을 이어서 만든 이 직선 있죠.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A, B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어때? 일치하지. 그래서 우리 이때 이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라 배웠냐면, 기울기 구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지. 그럼 4,0에서 1,6까지니까 4 빼기 1, 0 빼기 6 이렇게 해가지고 구했던, 그럼 얘는 이거랑 똑같은 얘기고, 이 자체가 평균 변화율이었던 거 이거 충분히 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배웠었냐면, 이게 미분계수지. 이 A라는 점은 그냥 가만히 냅뒀다. 그리고 B라는 점을 A한테 한없이 다가가게 하면서, 얘를 한없이 다가가게 하면 얘가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왼쪽 위로. 그럴 때마다 이 지금 평균 변화율들이 이 기울기 값들이 달라지지. 근데 얘가 한없이 다가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됐었냐면, 이 기울기가 어느 값에 수렴하게 되냐면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이렇게 수렴됐고, 이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지금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이 됐었고, 원래 우리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었다.
자, 이렇게 배웠던 건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때 이제 선생님이 A점을 A, FA, 여기선 지금 1,6이었지? 그럼 1, F1, 그다음 B점을 그냥 편의상 B, FB라고 놓자. 자, 그랬을 때 원래 평균 변화율, 얘 둘 사이 평균 변화율이란 게 뭐라고? B-1, FB-F1 이거지. 그런데 여기다 리미트를 붙여서 어떻게 극한을 씌웠다고? B가 A로 한없이 다가가게, B가 A로 한없이 다가가게. 근데 이렇게 쓰면은 이젠 우리가 계산이 안 되니까 B가 A로 한없이 다가간다는 얘기는 이 X좌표였던 소문자 B가 1로 다가간다. 그래서 얘가 B가 1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었지. 그래서 얘 자체는 이제 뭐 이제 좌미 우미가 같으면은 이제 그때서야 우리가 F'1이다 라고 쓸 수 있었다라고 배웠던 거. 자, 이거 기억하고 있죠, 지금? 이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얘기였는데 여기서 똑같이 이게 나온다.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똑같이 지금 일부러 식 자체를 이렇게 위에 예시 들었던 거랑 똑같이 들었었는데, 자, 이 밑에 방금 쌤이 설명했던 거를 위에 걸로 바꿔볼게, 지금부터. 자,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보세요. 여기 지금 원래 X축이었던 게 여기 지금 무슨 축이 되니? T축이 되고 X가 아니라 T로 바뀌지. 그리고 여기 원래 Y였던 게 지금 여기 잘 봐. 여기 Y가 여기에서는 X가 되지. 그 다음 여기 X는 T로 바뀌는 거지. 자, 이해되지? 그래서 그걸 쌤이 바꾼 상태를 여기다 다시 적어볼게.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Y의 X에 대한 함수였지. 그럼 얘는 위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Y 대신 X로 바뀌었고 X 대신 T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가 Y가 아니라 뭐로 써야 돼? X의 라고 써야 되고 X가 아니라 T에 대한 함수다. 이때 X가 뭐였다고? 위치였고 T는 시간이지. 그러니까 위치의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지, 위에 거 자체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쌤이 함수를 바꿨습니다. 다시 XT로 바꿨고 X의 T에 대한 함수가 됐고 X가 여기 위치고 T가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를 쌤이 1초일 때 아까 얘가 6의 위치에 있었던 이 A점 있지. A점과 여기 4,0 여기를 똑같이 B점이라고 잡아두게 되면은, 자, 이번엔 이 A, B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얘는 이제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지. A라는 거는 1초일 때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야? 6의 위치에 있는 게 되는 거고, 위치. 일단 B라는 거는 4초일 때 우리가 0의 위치에 있는 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그냥 이거 단순하게 평균 속도 구한다라고 생각해봐. 평균 속도. 평균 속도. 자, 속도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시간분의 거리라고 알고 있었잖아. 근데 평균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잘 기억하세요. 시간이 총 시간을 따져줘야 돼. 총 시간. 총 시간. 지금 얘가 1초부터 4초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1초부터 4초까지 총 시간이라는 건 3초가 흘러가는 거지. 그리고 여기 위에는 총 위치의 변화량을 써주셔야 됩니다. 위치 변화. 자, 이렇게. 그러면 그게 이제 여기 6에서 위치해 있던 게 0으로 위치해 정게 됐기 때문에 6에서 0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지금 마이너스 6만큼의 지금 위치의 변화가 생긴 거지. 그리고 시간은 1에서 4까지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 3초라는 시간이 흘렀지. 이게 총 시간분의 총 위치의 변화인데, 그거는 곧 뭐냐면 얘랑 똑같은 거지. 지금 이게 뭐였냐면 우리 평균 변화율이었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과 위치에 대한 그래프상에서 평균 변화율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평균 속도랑 똑같다라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평균 속도라는 거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총 시간분의 총 위치의 변화량을 써주면 되는데, 총을 항상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중요한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처음에서 끝에 거를 빼줘야지 총 시간이 나오고, 처음 거에서 끝에 거를 빼줘야지. 그러니까 중간엔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필요가 없고 처음 끝만 봤을 때 얘둘끼리 빼야지 총 시간과 총 위치 변화량이 나오겠지. 그래서 처음 끝만 보게 되고, 이 평균 속도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거를 생각하면 얘는 위치의 시간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 평균 속도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 또한
너무 어려우면은 그냥 이 평균 변화율이 평균 속도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얘랑 얘 사이에 기울기 있지? 이 초록색깔 직선의 기울기, 이게 평균 속도라는 거고, 평균이라는 말 들어가면 이제 총을 따져야 된다라는 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1초부터 지금 4초 때까지 평균 속도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 4 빼기 1분의 얘가 지금 F4 빼기 F1 계산해주면 3분의 0 빼기 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고, 그 다음 단위는 이제 요거 자체가 예를 들어 미터라고 하고 세컨드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미터고 단위가 이게 세컨이지. 그래서 미터 퍼 세컨이다 이렇게 나타내서 이게 평균 속도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순간 속도라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순간 속도라는 건 뭐냐면 똑같아요. 순간 변화율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에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구하게 되면은 아까 똑같아. 얘는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지. 그래서 A점은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그리고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는데 이 B점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B점은 B, FB라고 놔주고, 그 다음에 A점은 그냥 1, F1이다라고 놓은 상태에서 이 평균 변화율을 먼저 구하면 얘가 평균 변화율이지. 기울기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그 상태에서 B가 1로 한없이 다가가게끔, 그러면 이 기울기는 어디로 수렴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수렴되지. 그래서 얘 자체는 F'1이다가 되고, 이 자체가 이제 딱 1초일 때의, 얘 자체는 T가 딱 1인 순간 일 때의 순간 속도라고 이제 얘기하면 돼.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속도라는 거는 평균 속도가 아니라 이제 순간 속도를 얘기할 거거든. 그래서 위치, 시간에 대한 이제 변화율, 순간이란 단어를 그냥 빼고, 그다음 순간 속도란 해서 순간도 빼서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거는 이 자체를 우리가 그냥 속도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속도. 딱 t가 1일 때 그 순간의 속도. 이제 순간이라는 말은 보통 빼고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자체. 이 변화율이라는 게 종류가 두 개 있었다는 거지. 평균 변화율을 구하게 되면 이제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 순간 변화율 이렇게 미분을 해서 우리 미분계수 구한 이 미분계수지. 이 미분계수 자체가 이번엔 얘는 순간 속도가 된다.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 순간 속도, 평균 변화율이 평균 속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몇인지 구하는 거는 우리가 미분을 다 배웠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지. F'1이 몇이겠니? 그럼 이제 이거 미분할 수 있잖아요. 이거 t로 미분을 해야 되겠지. 지금은 t에 대한 함수니까 t로 미분해 주시면, 자, 여기다가 이거 좀 지우고 쌤이 써볼게. 이거 지금 다 필기를 해놨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쌤이 적은 거는 싹 다 필기를 해야 돼. 자, 얘 자체를 선생님이 ft라고 놓게 되면 f't는 뭐가 되니? 그럼 얘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8이다가 되지. 그랬을 때 1만 딱 대입해 주게 되면 얘는 4지. 그러니까 얘는 4m per 세컨드가 되고, 얘 자체가 1초인 순간의 속도라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2초인 순간의 속도가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돼? 2초인 순간의 속도는 이 미분계수 f'2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고, 도함수에다 2를 넣어주면 되지. 그러면 여기 우리 그래프 상에서 봐도 알겠지만 2초일 때는 이 접선의 길이가 몇이니? 극점이기 때문에 0이지. 그래서 얘는 0이 돼. 그 말은 2초일 때의 순간 속도는 뭐란 얘기야? 0m per second가 되는 거고, 그럼 이때는 0m per second라는 거는 멈췄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그럼 아까 우리가 이 물체 운동에서도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방향을 바꾸려면 당연히 멈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멈췄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까지 쌤이 결론을 내줄게. 다시. 자,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필기가 됐다 생각하고 여기 다 지우고선 다시 쌤이 말을 해주면은, 자, 이렇게 위치라는 거를 처음에 배울 때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 표현을 해서 이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는 방금 이렇게 대입을 하나씩 해보면서 우리가 한번 예시를 들어봤었지. 이걸 토대로 이제 우리는 속도라는 걸 배웠는데, 자, 속도라는 거는 이제 순간 속도라는 것과 평균 속도라는 게 있고, 평균 속도도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기억은 하셔야 돼요. 평균 속도는 물어보게 되면은 이제 뭐 t가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속도를 물어볼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얘는 평균 속도라는 거는 항상 총 시간분의 총 위치의 변화량이라 생각하면 돼.
위치의 변화량. 그러려면 얘는 총 시간은 4에서 1까지 있으면 4 빼기 1분에 이렇게 쓰고 F4 빼기 F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게 그냥 뭐였어? 그냥 평균 변화율인 거잖아. 이 평균 변화율을 그냥 말을 바꿔서 평균 속도다 라고 기억을 하란 얘기고, 결론적인 거는. 그리고 이제 순간 속도, 그냥 속도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t가 만약에 1일 때 순간 속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얘는 결론적으로 f'1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얘를 미분한 다음에 1을 대입을 해서 계산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 속도에 대한 얘기를 쌤이 했던 거고. 자, 그럼 속도까지도 얘기가 끝났고, 그럼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이번에 방금 선생님이 얘가 지금 속도를 얘기할 때 위치와 시간에 대한 함수를 가지고서는 얘 가지고선 설명을 해줬지. 그런데 가속도는 이제 뭐가 되냐면, 자, 이제 보통 그리고 속도는 VT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VT.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속도는 이 위치가 아니라 쌤 바꿔서 이 VT라는 이 속도 자체가 이거였다고 쳐봐. 그럼 얘는, 아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식을 쓰면 너희가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냥 선생님이 이거 예시 그냥 그대로 갈게. 그대로. 그럼 얘는 이게 위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속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얘들아, 얘는 이 지금 미분계수 구하는 그게 속도였기 때문에 여기서 도함수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8, 얘가 지금 속도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해볼게요. 요 예시 그대로. 그렇게 되면 얘 또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과 이 속도를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8이 지금 y절편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짜리인 요런 1차 함수가 되는 거잖니. 그럼 얘도 아까 여기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었어? 이 순간적인 이거 1에서의 변화율을 이 위치에서의 함수에서는, 위치와 시간에 대한 함수에서는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이젠 f'1이고 그게 1에서의 속도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여기 속도에서는 이 순간적인 이 변화율 자체가 뭐냐면 그게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위치의 이 속도라는 건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었다면,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이런 거였지. 순간 변화율이면은 순간 속도, 평균 변화율이면 평균 속도였던 거였잖아 지금. 그럼 이번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자, 이게 가속도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이해됐지? 그러면 가속도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얘는 보통 AT라고 나타내거든. 그럼 얘는 선생님이 3초일 때의 가속도가 뭐냐라고 하면은 3초에서의 가속도. 그러면 그냥 쉽게 얘의 3에서의 미분계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야. 자, 함수가 이제 어떤 함수를 보고 있냐에 따라 달라져. 다시 한번. 자, 이 위치 함수에서 3초에서의 변화율이 뭐냐라고 하면, 위치 함수에서는 이건 이제 f'3이 되는 거고, 이때는 3초일 때의 속도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3초에서의 속도.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함수가 이번 vt야. 속도 함수야. 그럼 걔는 3초에서의 변화율이 뭐냐라고 하면은 3초에서의 가속도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고, 그건 이제 v'3이 되겠고, 이거 미분은 그냥 마이너스 4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위치의 이제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러니까 이 순간 변화율이잖아 이게. 그 위치의 시간에 대한 이제 순간 변화율, 이거 자체가 속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게 이제 가속도가 된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가속도는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고, 자, 여기 강의 충분히 다 이해가 됐겠죠? 이해가 안 됐으면 꼭 여러 번 돌려서 이해를 하도록 하시고, 이제 박스 안의 내용으로 가보자고. 자, 여기 지금 박스 안에서 1번 내용을 보면은 얘는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의 평균 속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설명. 이게 지금 시간과 위치에 대한 이제 함수일 때, 요게 A점, B점이라고 잡았다고 했었지? 그럼 여기를 이젠 X좌표를, 아니, T좌표죠. T좌표를 A, T좌표를 B라고도 놨는데, 여기를 다시 바꿔서 T, 그리고 우리 이 변화량 자체를 델타 t라고 쓰는 건 알지?
델타 t를 더해주게 되면 얘는 t 플러스 델타 t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점은 ft가 돼야 되는 거고, 이 지금 t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이 b의 t좌표는 t 플러스 델타 t이기 때문에 얘는 t 플 델타 t, f t 플 델타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함수 자체는 방금 우리가 예시 들어봤었잖아. 그냥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한 번만 다시 해석하면은 지금 요 시간이 언젠지 몰라도 이때까지는 위치가 점점 증가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선 상에서 얘가 원점에서 출발해서 위치가 점점 증가된다는 얘기는 이놈의 움직임이 오른쪽으로 쭉 가고 있구나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순간 어때? 지금 멈췄다가 다시 이제 위치가 낮아지고 있지. 그러면 얘는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어느 순간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다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의 움직임이 있었겠구나 라고 상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건 그냥 상상 정도만 하시고, 이때 이 위치에 대한 시간에 대한 함수잖아요. 위치의 시간에 대한 함수.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에 이 평균 변화율,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위치의 시간에 대한 평균 변화율은 평균 속도라고 그냥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라는 거였지. 그럼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알다시피 그냥 기울기 구하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A점이라는 건 t, ft고, 그럼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 구하면은 얘에서 얘 빼면 t는 사라지니까 델타 t 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 y끼리 빼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야, 지금. 이해되지? 자, 그리고 이제 순간 변화율을 이제 우리는 속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도라는 거는 다시 여기 지금 식 자체가 이거 그냥 평균 변화율 극한값 구하고 있는 거지. 평균 변화율 극한값. 그래서 걔는 결론적으로 f't가 된다. 그리고 얘는 이제 vt라고 나타낸다라는 거였지. 속도. 자, 그 다음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이거 문제에 매우 많이 나오게 되는데, 속도의 절대값을 우리는 속력이라고 한다. 자, 우리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이제 뭐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 이런 게 있는데, 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말까지 하면, 지금 속력이라는 건 쉽게 말해 속도의 그냥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 크기라는 건 이제 음수일 수는 없고 0 이상의 값을 갖게 되고,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3m/s로 가는 거하고 왼쪽으로 3m/s로 가는 거하고 비교하면 얘 둘의 속도는 지금 다른 거고 속력은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 둘 다 속력은 3이 되는 거고, 속도는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플러스 3m/s라고 하면은 속도는 이번에는 얘는 왼쪽으로 가는 거지. 그 왼쪽으로 갈 때는 사실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그래서 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표현한 게 이 마이너스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속도는 얘는 마이너스 3m/s, 얘는 플러스 3m/s이지만 속력 자체는 둘이 어쩌다? 속력은 둘 다 3으로서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속도와 속력의 차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속도는 그냥 방향까지 고려해서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해 주는 게 속도. 속력은 그냥 이거의 크기. 그러니까 얘들은 속력은 같은 상황이 되는 거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또 가속도라는 거는 방금도 쌤이 설명을 하긴 했는데, 얘는 이 자체가 이번에 함수가 이게 위치가 아니라 이게 속도일 수가 있잖아. 속도. 그리고 이 시간. 그랬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속도가 변한다고 쳐. 그럼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물체의 움직임이 있었겠지. 그랬을 때 얘도 예를 들어 여기 2에서의 여기서의 미분계수값,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죠. 그럼 걔는 이거의 기울기는 v'2가 되겠지. 그럼 걔를 우리는 a2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2에서의 가속도다. 이해됐지?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이 이젠 여기다 필기하고 얘들 별표를 꼭 쳐놔야 되는데, 속도라는 건 다시 너희가 만약에 대학 면접 들어갔는데 속도가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얘는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시간분의 거리라는 건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등속도 운동일 때 얘기하는 거고, 속도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얘기, 순간 변화율이면 순간 속도, 평균 변화율이면 평균 속도가 된다라는 거였지 지금. 그래서 다시, 속도라는 건 위치, 시간에 대한 변화율. 변화율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미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다 라고 적어놓고, 이거는 꼭 필수 암기를 해두세요. 그럼 속도라는 게 지금 vt였잖아. 그럼 얘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거는 이제 미분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v't가 되는 거고, 그 자체가 가속도란 얘기야. 그래서 얘는 가속도는 at라고 나타낸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해두시고,
그럼 얘는 지금 v 프라임 t가 가속도 a인 거고, 걔는 그럼 속도를 미분한 거니까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위치가 2번 미분되면 가속도가 돼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FT면 속도는 얘를 미분한, 그러니까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가속도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러니까 VT를 미분해서 나타내면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리 시간을 잘 배웠으면 이거 충분히 이해 다 되는데, 자, 여기도 별표 쳐놓고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지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속도가 f't일 때, 자, 그럼 ft라는 거는 위치였겠지 지금 안 봐도. 그랬을 때 v가 플러스면, 그러니까 속도가 양수면이지. 그럼 걔는 뭐라 써 있냐면 속력은 지금 절대값 v 상태를 유지하면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럼 봐봐, 수직선이라는 거는 원점 기준으로 방향이 두 개지. 여기 음의 방향, 여긴 양의 방향. 그랬을 때 속도가 양수라는 거는 양의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를 얘기한다는 거고, 아까 쌤이 3m/s로 간다,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 했었지. 그 다음에 얘가 음수면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속력은 이제 우리가 절대값 씌워서 나타냈고, 음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를 이제 우리는 속도가 음수일 때 마이너스 3m/s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리고 속도가 0이면 당연히 뭐겠어 얘들아? 속도가 0이면 얘가 멈췄거나 아니면 방향을 딱 바꾸는 순간이겠지. 방향을 꼭 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얘가 딱 멈췄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 얘가 멈췄다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얘가 멈췄다가 방향을 바꿀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거는 얘가 멈췄는데 그때 방향을 바꾸거나 이제 안 바꿀 수도 있긴 한데 이렇다라는 거고.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다 바뀐다라는 건 이제 플러스에서 0 찍고 마이너스로 다시 이렇게 돌아서는 속도가 부호가 바뀌게 된다라는 건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 두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반대면 속도의 곱은 음수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한 놈의 속도는 플러스일 거고 한 놈은 속도가 마이너스의 속도를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이지. 자, 이해됐죠? 자, 방금 쌤이 얘기했던 이 얘기는 되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대충 들으시면 안 되고, 문제에 직접 나오는데 두 물체의 운동 방향이 뭐 반대로 운동을 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랬을 때 얘가 찾으라는 거는 속도의 곱이 음수가 되는 그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라고 대신 생각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어. 똑같은 얘기겠지. 자, 그럼 이제 방금까지의 개념들을 먼저 강의를 멈추고 정리를 전부 다 하고 암기까지 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35분 보면은 지금 위치에 대한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미 다 얘기했던 거지. 자, 위치에 대한 이 함수가 주어졌을 때 t가 딱 4인 순간, 시간이 딱 4가 되는 순간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라고 얘기했고, 그럼 얘는 이거 순간 속도 얘기한 거지 지금. 순간 속도, 즉 f 프라임, 얘를 ft라고 했을 때 f 프라임 4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고, 그러니까 얘는 v4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겠죠 우리. 가속도라는 거는 이제 v 프라임 4가 뭐냐, 그럼 f 입장에서는 f2 프라임 4가 뭐냐, a4가 뭐냐, 이게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일단 이걸 미분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f 프라임 4, 즉 vt죠 vt. 그럼 얘에다가 이제 4를 대입하게 되면 얘 15가 나올 거야. 그리고 얘 또 미분을 해줘서 이제 2 프라임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렇게, 그럼 얘는 24 빼기 6, 4 대입을 했을 때 그럼 얘는 18이다가 되겠다. 그 다음에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운동 방향이 바꿀 때 시간이 뭔지를 찾아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 방향은 언제 바뀐다고? 속도가 딱 몇 되는 순간이겠어? 0이 돼야 돼.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멈춰야 돼. 잠깐 멈춰야지 운동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VT 자체가 0이 되는 그 시간을 찾아야 되는데, VT라는 게 F'T였죠. 그럼 얘가 0 되는 순간, 그러면 3으로 나눠가지고 1, 3 앞을 하면은 얘가 t가 마이너스 1일 때나 3일 때인데 시간이라는 게 음수일 순 없고, 그러니까 딱 3인 순간 얘가 속도가 0 됐다는 얘기야.
근데 쌤이 얘기했지만 속도가 0 됐다고 해서 꼭 운동 방향 바꾼다. 이건 틀렸다라는 거였지.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거 3으로 묶어가지고 그려야지. 이때는 그래프 그릴 때는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상태가. 그 물론 얘가 음수에서는 시간, VT라고 했을 때 음수에서는 지금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지. T가 음수인 건 시간이 음수가 말이 안 되니까. 그럼 이게 지금 VT입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확인했다시피 딱 3인 순간 0이 되긴 되는데 VT가 어때? 얘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잖니 지금.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해서 이게 F'T인 건데 얘 VT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뀐다는 게 무슨 말이었어? 속도가 마이너스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 얘가 수직선상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라면은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 얘기했지. 그러니까 얘는 3이 딱 된 순간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물체 자체가 수직선상에서 왼쪽으로 가다가 3초가 되면 딱 멈췄다가 다시 플러스의 속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충분히 이해되지? 딱 3인 순간 속도가 0이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얘는 운동 방향도 바꾸고 있다라 얘기할 수 있지. 자, 정확하게 여기다 필기해 두세요. 운동 방향 바꿀 때라는 거는 VT가 0이 되고 and VT의 그때의 좌우에서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부호가 정확하게 바뀌어야지 그때 이제 우리는 얘의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지? 그래서 얘는 딱 3일 때는 바뀌었기 때문에 3을 이젠 우리가 다시 위치 구하라 했잖아. 그럼 3을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서 이제 우리가 위치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F3이 될 거고 이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면은 쌤이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지금 여기 좁아서 밑에다 적을 건데 우리가 이건 지금 속도가 속도 얘기가 아니고 극값 나오는 거 있지. 극점. 자, 미분계수가 A에서 0이 됐다라고 해서 X는 A에서 fx는 극값을 갖니? 자, 이 말은 틀렸다라 얘기했었죠. 왜 틀렸냐면 f'a가 0이면서 x는 a에서 f'x가 어찌해야 돼? 부호가 바뀌어야지. 그래야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뭐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를 갖고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그거랑 여기도 똑같은 얘기야. 봐, vt라는 거는 f의 도함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VT 자체가 0이 됐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운동방향이 바뀌었다라 얘기하면 안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VT의 그 딱 0이 된 순간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지 그때서야 우리는 얘의 운동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나 이 얘기나 지금 똑같은 얘기긴 하거든. 일단 필기를 해두시고 기억을 해보자. 자, 이게 왜 똑같은 얘기인지 쌤 설명을 하면, 자, 여기는 개념이 지금 정확하게 딱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지 안 헷갈리게 들을 수 있어. 지금 쌤이 얘기하는 건. 자, 이걸 토대로 우리가 보면은 자, 얘는 지금 VT 그래프였지. 잘 들어야 돼. VT 그래프는 자, 얘가 3일 때 어떻게 됐다고?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죠. VT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라는 건 속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운동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지. 얘가 왼쪽 방향이라면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의 속도라 얘기했었잖아 지금. 자, 그런데 얘 자체가 뭐냐면 F'T죠. F'T. 그러면 얘는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F'T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서 FT는 뭘 갖겠어? 극소를 갖고 있겠지. 얘가 도함수잖아 지금 F에. 그럼 얘는 여기에서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야. 극소를 갖고 요렇게. 이해했니? 이게 지금 FT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위치죠. FT라는 건 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그렸다고 쳐볼게. FT가 그리고 극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지금 반대로 그렸지. 이렇게 극소를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 FT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운동 방향 바뀌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는 우리 아예 해석하는 거 배웠잖아 앞에.
그럼 얘가 위치가 점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얘가 지금 위치라는 거야. 여기 y축이 아니라 이게 x축인데 위치죠, 위치. 그 함수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지. 그 말은 수직선상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라고 했었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극소점을 지난 다음부터 위치가 점점 위로 올라가지고 있지. 그 말은 여기까지 얘가 왼쪽으로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을 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고, 그러면 얘가 극소가 딱 나올 때 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운동 방향을 틀고 있는 거지. 다시 여기까지는 이게 뭐 예를 들어 3초였잖아요. 그럼 3초까지는 얘가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수직선상에다 나타낸다면 왼쪽으로 가다가 딱 3초가 되는 순간 얘는 위치가 점점 다시 올라가지지. 이 함수값이 커지고 있잖아. 이 3 다음부터는. 그 말은 여기서 3에서부터 3초가 지난 순간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상황. 그러니까 얘가 운동 방향이 여기서 딱 틀어졌지. 그러면 이때 우리는 3초인 순간 이 위치 자체가 작아지다가 커지는, 즉 여기가 극점일 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지. 작아지다가 커지는 그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럼 3초인 순간다가 어떻게 된다?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어서 또 필기를 해봐.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거는 속도 입장에서는 아까 쌤이 여기 적었었는데, 다시 운동 방향 바꿀 때라는 거, 속도 입장에선 속도가 vt가 0이 되면서 and 좌우에서 부호가 바뀔 때, 이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고, 이제 그래프 자체가 위치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잖아. 이 위치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은, 자, 얘는 극점이 나올 때, 이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이 말과 이 말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vt라는 건 얘는 f't예요. 그런데 f't잖아, 얘가. 그럼 얘가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거기서 극점 나온다고, 이건 이미 다 앞에서 배운 거지. 그런데 방금 쌤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시켜 줬지만, 극점이 나올 때 얘는, 이게 지금 ft입니다. vt가 아니고, 극점이 나오는, 이렇게 극소점이 나올 때 얘가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하면, 얘가 위치가 점점 작아져. 그러니까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수직선상에서 왼쪽으로 가다가 딱 극소점 찍고 난 다음부터 위치가 커진다라는 거는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동된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점 나올 때 얘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 FT는 극점 나올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고, VT 입장이라는 걸, 이걸 미분한 도함수 입장이지. 거기에서는 얘의 부호가 바뀔 때라는 거는 얘가 만약에 왼쪽 방향으로의 운동이라면 플러스 VT는 얘가 오른쪽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해석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이 얘기나 이 얘기가 똑같다라는 걸 꼭 받아들여야 돼. 자, 방금 쌤이 얘기했던 거는 한 이해가 안 되면 3번 정도까지 돌려보고 그냥 넘어가. 너무 이해 안 되면 3번 정도까지 돌려보고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고, 뒤에 문제 계속 풀다 보면 이거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시 또 이해가 될 수 있거든. 자, 일단 다음 문제를 넘어갈게. 자, t가 3일 때의 위치, 속도, 가속도를 차례대로 구하래. 그러면 이게 위치잖니? 자, 일단은 주어져 있는 거 여기다 별표 치고 적으세요. 주어진 함수가 ft인지 vt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ft라는 건 위치라는 거고, 이 vt라는 건 속도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위치라 써 있잖아, 지금. 그치? 여기 ft라고는 안 써 있지만 이걸 그냥 ft라고 봤을 때 주어진 함수가 위치에 대한 함수고, 그럼 t가 딱 3인 순간의 위치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다 3을 뭐 하면 되겠어? 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54가 돼서 얘는 27이다가 나오겠네. 그럼 속도라는 거는 뭘 구하라는 거였다고? f'3이 뭐냐? 그러니까 이걸 미분을 한번 하셔서 여기다 3을 넣으라는 거지. 그럼 얘가 36, 얘가 그래서 9가 되겠네. 가속도라는 건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여기다 3 넣으라는 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6이다가 나오겠다.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 바꿀 때의 위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거 방금 쌤 위에 문제에서 계속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운동 방향 바꿀 때라는 거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
VT가 좌우에서 부호가 바뀔 때라고 받아들여도 되고, 이 위치 관점에서는 뭐라 얘기해야 된다고? 얘가 극점 나올 때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 풀 때는 당연히 VT를 가지고 얘 부호 바뀔 때 따져주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럼 얘는 0하고 4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VT 자체가, 그래프가. 그럼 얘는 4초일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플러스 속도에서 마이너스 속도로 바뀌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4초인 순간 이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고, 그때 위치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위치는 FT죠. FT. F4가 뭐냐? F4. 그래서 여기다 4 대입해서 계산하면 32가 나오겠다. 자,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여기 밑에서 여기까지 100% 이해를 해둬야지 이제 우리가 고난도 문제가 완벽하게 풀릴 건데, 운동 방향 바뀐다라는 거를 다시 해석하면 위치 관점에서는 얘가 극점 나올 때라 얘기했지. 왜 그랬다고? 이 VT가 F'T인데 얘 부호가 바뀌면 우리 원래 함수인 FT는 극점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이렇게 풀진 않고, 원래는 이렇게 우리 속도 갖다 푸는 게 맞는데, 그냥 우리가 선생님이 한번 개념 검토 차원에서 해보면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우리 3차 함수 얘는 인수분해 그냥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우리가 0에서 이게 제곱꼴로 있으면 접한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죠. 6에서 그냥 뚫고 지나가고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요런 3차 함수야. 자, 그럼 얘가 여기 물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왼쪽은 진짜 없는 거지. 시간이 음수 쪽이니까. 자, 그럼 얘는 지금 FT라고 위치. 그럼 얘는 언제 속도가, 아니 언제 운동방향이 바뀌었다고? 얘는 이 극점 나온 이 점에서 운동방향이 바뀌었다고. 이게 무슨 말이라고? 얘가 위치가 점점 커지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얘가 처음에 움직이다가 이 순간 왼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갔다라는 거잖아, 지금. 이해되지, 지금? 그럼 이때 t가 뭐냐? 근데 이거는 이미 또 우리가 다 배운 3차 함수의 성질에 의하면 접선 긋고 교점, 접점 이렇게 다 찾았지. 그냥 변곡의 x 쭉 찾으면 얘가 1대1 이렇게 된다 얘기했잖니. 그럼 얘가 6이잖아. 그럼 3칸이니까 2씩 가져가면 이거 4가 되겠지. 딱 4인 순간 이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거는 당연히 VT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거랑 똑같이 4인 순간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이때 위치가 뭐냐라고 하면 4는 여기다 대입을 해서 F4가 답이 될 거고, 걔는 32가 되겠지. 자, 여기까지 쌤은 100%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자, 얘는 다시 주어져 있는 함수가 뭔지 보라고. 속도가 아니라 이제 위치죠, 위치. FT예요. 이때 t가 2인 순간 속도가 15래. 그 말이 무슨 말이야? F'2가 15란 얘기겠지. 얘는 뻔하지? 이거 미분을 해서 여기다 2 대입하면은 얘가 15다라고 계산해서 A값 찾으란 뜻입니다. 계산만 해보시고. 자, 그 다음 38번은 지금 주어져 있는 게 위치지. 운동 방향을 2번 바꿨다. 자, 그럼 얘는 이제 속도를 구해가지고 자, 얘가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그럼 2하고 5에서 부호가 2번 바뀌었죠, 지금 속도 자체가. 그러니까 2하고 5일 때 그때의 위치를 구하시고, 한마디로 이게 FT라고 하면 F2하고 F5를 구하라는 거지. 그리고 그때 그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얘 둘이 뭐 하라는 거겠어? 얘 둘이 빼가지고서는 이제 답 구하라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 둘은 여기다 2하고 5 넣고 계산해서 빼서 답만 구해주세요, 지금. 자, 그 다음 39번. 자, 여기 별표 치시고 이제 속도에서 적어놔. 속도 그래프 문제라고 적으세요. 자, 그래프 문제는 일단 또 중요한 게 주어진 게 FT인지, 이게 위치지, VT인지, AT인지. AT는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이 셋 중에 뭐가 주어져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VT가 주어져 있지. 그럼 VT라는 거는 중요한 게 여기다 적어놔. 부호가 중요합니다. 부호.
그래서 얘 부호가 바뀔 때가 뭐가 된다고?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였지. 다 저거 부호가 바뀌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 됐지? 얘가 만약 FT인지 VT인지 확인을 잘 안 하면 이제 문제가 틀리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잘 확인하시고, 얘가 한번 읽어봐. 0부터 C 사이, 지금 0부터 C면 여기지, 지금. 그럼 이 사이에서 운동 방향을 한 번 바꿨냐 했는데,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부호를 한 번만 바꿨냐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B일 때, 딱 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때 한 번 바뀐 거가 돼서 맞지. 그 다음에 가속도는 감소하냐고 물어봤어요. A부터 B까지. 근데 가속도라는 게 뭐라 했어, 선생님이? 가속도. 다시 적어놔. 속도의 뭐라고?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미분계수 값들이 A부터 B까지 점점 감소되니. 근데 보니까 이 접선의 길이를 재밌게 그어보면서 봤더니 접선의 길이가 점점 증가되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가 감소된 게 아니라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 자, 그 다음에 A랑 C일 때 운동 방향이 반대니. 자, A일 때 속도는 뭐야?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다음 C일 때는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지, 양수지. 그럼 얘는 운동 방향이 반대인 게 맞지. 그래서 맞다. 자, 그다음 40번도 마찬가지. 얘가 지금 VT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프 자체가. 이거 확인 먼저 하시고, VT는 부호가 중요하다 했어, 부호. 그럼 얘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3하고 5에서 부호가 한 번씩 바뀌었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 두 번 바꿨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얘의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순간 변화율이잖아. 그게 뭐라고? VT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가속도라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러면 다시 복습 차원에서 FT의 그래프, 그러니까 위치의 이제 그래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게 V가 되는 거지, 속도, 그 순간에. 자, 그럼 1부터 2까지 가속도가 0이네. 그럼 이거 1부터 2까지 접선의 기울기가 0 맞지?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고, 3부터 5까지 속도가 점점 감소하네. 속도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3부터 4까지는 이 속도라는 게 여기서는 함수값이잖아. 이 속도 VT가 함수값이니까 3부터 4까지는 함수값이 감소되지. 4부터 5까지는 다시 증가되기 때문에 계속 감소된다라고 하면 틀린 거지, 지금. 그럼 처음으로 운동 방향 바꿀 때는 4일 때니. 아니지, 3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지. 부호가 얘가 바뀌는 게 운동 방향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3이다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얘는 위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위치에 대한 함수가 나왔고, 근데 이건 쌤이 얘기했다시피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이 B까지 흘러가는 동안 위치가 점점 함수값이 커지지. 그 말은 얘가 B가 되는 순간까지는 오른쪽으로 이동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딱 B가 되는 순간 턴해서 왼쪽으로 쭉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C가 되는 순간 시간이 C가 되는 순간 원점으로 위치하고 다시 D가 되는 순간까지는 왼쪽으로 갔다가 더 왼쪽으로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D가 되는 순간 멈췄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2가 되는 순간 다시 원점.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움직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아까 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F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라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때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D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 지금 둘 다 0, 0 극점이 나오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 그러니까 B일 때랑 D일 때 뭐니? 속도가 0 됐다라고 이제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지, 지금. 그리고 얘가 운동 방향 처음 바꾼 거는 B라는 거지, B. 이때까지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다가 이제 왼쪽 방향으로 틀어지는 이때였지, 지금. 자, 다음 42번은 이번엔 수직선 운동은 수직선 운동인데 이제 위아래로의 운동이고 그냥 똑같습니다. 얘가 처음에 여기 지면 땅바닥에서부터 위로 쏘아 올렸다 이거지. 40m/s의 지금 속도로 위로 쏘아 올렸고, 이때 그냥 똑같아. 그냥 위치가 나와 있는 상태인 걸 뿐인 거고, 얘가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다가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느리게 올라가다가 딱 어느 순간 멈췄겠지. 그리고 좀 다시 어떻게 되겠니? 거꾸로 뒤로 쭉 떨어지겠지. 자, 이 상황의 운동을 지금 우리가 여기 위치에 대해서 나온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1초가 딱 지난 순간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궁금하면 일단 1 넣으란 얘기야. 그럼 35지. 그럼 얘가 35m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1초가 된 순간. 단순히 그냥 그런 상황인 거야.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상황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데,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방금 그 상황을 다시 잘 생각. 얘가 위로 쭉 올라가는데 점점 느려지겠지. 그러다가 딱 최고 높이 도착한 순간 뭐해? 순간적으로 멈췄겠지.
그리고 다시 뒤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멈췄다 또는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똑같은 문제인 거야. 얘가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었냐, 다시 미분해가지고 얘가 0 되는 순간 찾았더니 얘는 그래프 그림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 지금 딱 4초가 되는 순간 이제 얘는 이게 VT죠. 미분한 거니까 VT에 지금 부호가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럼 4초일 때 그때 높이가 뭐냐, 그럼 4를 여기다 뭐 해주면 되겠니? 넣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대입하면 80이 나와서 80이고, 지면에 다시 떨어지는 순간 속도,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속도, 그럼 이때는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시간을 찾아야 돼. 시간. 그래서 그걸 알파라고 하면 F 프라임 알파가 그 순간의 속도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알파를 찾으려면 이 높이 자체가 딱 몇 되는 순간이겠니? 지면에 떨어지는 거 0인 거잖니. 그래서 얘가 0이다 라고 놓고서는 이제 이 2차 방정식 풀면은 5로 나눠주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8초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8을 넣어가지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0이 나오겠다. 자, 이 문제는 아예 똑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근데 얘는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상상을 하셔야 돼. 여기가 25m라는 높이, 여기서 위로 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인 거야. 어쨌든 얘가 최고 높이 도달했을 때는 어쨌다고? 이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미분해서 VT를 만들고 VT의 그 부호가 바뀌는 그때 시간을 찾으라는 얘기가 됐다라는 거였지. 그리고 지면이 떨어졌다라는 건 뭐라고? 이게 위치인데 이 위치 자체가 지면은 0인 거잖아. 위치가 0m지. 0이다 라고 놓고 그때의 t값을 찾아주고, 자, 얘는 얘 자체가 뭐냐면, 브레이크를 우리가 자동차 움직일 때 브레이크를 쭉 밟으면 바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앞으로 밀리다가 멈춰버리게 되잖아. 그때 그 위치에 대한 지금 우리가 시간에 우리가 함수를 나타낸 거고, 얘가 제동거리라는 거는 최종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해서 딱 멈출 때까지 움직인 이 거리를 구하라는 건데, 그러면 얘는 우리가 다시 뭘 찾아야 되냐면, 브레이크를 딱 밟기 시작한 순간부터 해서 얘가 딱 멈출 때까지 걸린 이 시간, 이게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먼저 찾아줘야 돼. 그런데 이때 딱 멈췄다라는 건 VT가 몇 됐다는 거겠어? 0이지. 그럼 얘를 먼저 미분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VT인데 이게 0 되는 순간을 찾아줘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러면 얘가 28이 1.12t가 될 때 t는 25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25초 동안 움직였다는 얘기야.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럼 그때 동안 움직인 이 거리, 이만큼의 거리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25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여기에다 25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자, 다음 45번은 여기 보면, 자, 이제 속력이라고 이제 말이 나올 때가 있다. 자, 속력이라는 게 나오면 여기 별표 치고 눈여겨봐야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속력이라는 건 속도가 아니지. 속도의 절대값이야, 속도의 절대값. 자, 그럼 얘가 일단은 위치가 나와 있잖아, 함수 자체가. 1부터 4초 사이에서. 그럼 일단은 속도를 찾기 위해서 미분을 했겠지. 그럼 얘가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빼기 9t 플러스 1 이렇게 됐겠다. 그리고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얘는 먼저 또 미분, 이렇게 생긴 게 얘의 도함수지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의 함수는 여기 극소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고, 다시 좀 예쁘게, 이게 VT 그린 거예요 선생님이. 이게 지금 VT의 도함수를 그린 거였지. 자, 그리고 우리가 1부터 4까지 볼 건데, 1이라는 거는 얘하고 얘의 중간이 딱 정확하게 1이었지. 여기가 딱 정확하게 1이었을 거고, 그리고 3에는 이쯤 있겠네.
그러면 이때 우리 VT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이 세 개 점에서의 함수값들도 다 찾자. 그럼 1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지. 여기는 1, 1 빼기 3 빼기 9 플러스 1이다가 되고, 이게 빼기 10이고 마이너스 10이다가 되겠네. 그리고 여기는 4를 대입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9가 나오네.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리면 여기가 1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10, 여기는 마이너스 19,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우리가 이거 3을 대입해주면 여기다가 3 넣으면 딱 마이너스 26이 나오거든. 그런데 우리의 그래프가 지금 1부터 4까지를 봤을 때 이렇게 생겼었죠. 근데 얘는 지금 VT 그래프인 거고, 우리는 속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씌워줘야 되지. 그러면 T축이 여기 위쪽에 있었을 거 아니야. 얘들이 다 음수잖아, 함수값들이. 그럼 그 상태에서 얘가 절대값 딱 씌우면은 얘가 위로 이렇게 꺾여서 올라갔겠지. 꺾여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됐고, 여기가 19, 26, 여기는 10이다가 됐을 거다. 그럼 그때 속력이 최대가 될 때라는 건 여기 26일 때 속력이 최대인 거잖아. 자, 얘가 지금 절대값 VT인 거지. 그때의 이제 속력은 26이 최대가 되는 거고, 시간은 그때 아까 여기 3초일 때였지. 그래서 3초일 때. 그래서 답은 26m/s하고 세컨드하고, 그때 시간은 3초이다. 자, 일단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여기 지금 46번부터 여기 뒤에 끝까지 여기 속도 문제는 이제 각자 풀어보시고, 이제 질문은 학원에서 하는 걸로 합시다.